아기 유골함까지 만들어 놓고 아직도 발뺌하는 거니? 정말 가증스럽구나. 진나영이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수지 맞은 우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진나영은 요즘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의 정체가 드러난 후 진나영은 자기 계획이 하나도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와 좌절을 느꼈습니다. 특히 진나영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한현성의 반응이었습니다. 진나영은 형이 돌아왔다는 이유만으로 한현성이 후계자 자리를 양보하려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현성의 그 무관심하고 욕심 없는 태도는 진나영에게 참을 수 없는 스트레스였습니다. 현성씨, 이렇게 야망 없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남자가 그렇게 욕심이 없어서 어떡해요? 우리 콩이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진나영은 한현성을 향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한현성은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감정 없이 답했습니다. 형이 돌아왔으니 후계자는 당연히 형이 되어야 해. 나는 그런 자리 욕심 없어. 우리 가족은 내가 능력으로 충분히 책임질 수 있어. 진나영은 한현성의 반응에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능력으로? 현성씨가 지금까지 병원 후계자가 될 줄 알고 얼마나 노력해왔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겠다고요? 콩이에게 제대로 된 미래를 줄 생각은 없는 거예요. 한현성은 진나영의 말을 듣고 피곤하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난 이런 대화가 지긋지긋해.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욕심을 부리며 살았던 거야? 콩이한테 필요한 건 큰 집이나 병원 후계자 자리가 아니야. 그 애가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 필요한 건 우리 둘의 사랑과 이해지, 재산이나 권력이 아니야. 진나영은 한현성의 태도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현성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이 우리 것을 가져갈 거라고요. 한현성은 진나영의 말에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네가 난 진절머리가 나. 나한테 필요한 건 내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 사는 게 아니야. 우리 아이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더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봐. 진나영은 한현성의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렇게 잘못 생각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진나영은 결국 화를 내며 방을 나갔습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좌절이 가득 찬 채 진나영은 자꾸만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한현성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진나영은 주먹을 꽉 쥔 채 중얼거렸습니다. 왜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진나영은 자신의 결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 했지만 이미 깊이 박힌 야망과 욕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현성의 말이 옳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진나영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한현성은 진나영과의 끝없는 갈등에 지쳐갔습니다. 마음속 깊이 쌓인 불만과 혼란스러움이 그를 점점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한현성은 더 이상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고 마침내 형인 우리를 찾아갔습니다. 한현성은 형이 된 우리에게 마음속 깊은 고민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방에 들어선 한현성은 잠시 머뭇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현성의 얼굴에 드리운 그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현성아? 요즘 얼굴이 좋지 않네. 우리는 진심 어린 걱정의 말로 동생을 다독였습니다. 한현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나영이가 정말 너무해. 요즘 진나영의 행동이 이해가 안 돼. 나한테 접근한 것도 결국 병원의 후계자 자리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 의심이 들어서 요즘 너무 지쳐. 우리는 한현성의 고백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줄은 몰랐습니다. 현성아, 내가 갑자기 나타난 이후로 상황이 많이 변했잖아. 그러니 불안하고 예민할 수 있지 않을까? 한현성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형, 나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요즘 진나영이 하는 행동을 보면 단순히 예민한 게 아닌 것 같아.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건지 아니면 내가 가진 것들 때문에 결혼한 건지 이제는 알 수가 없어. 우리는 형의 무거운 어깨를 다독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현성아, 지금 임신 중이라는 점을 생각해줘야 해.
임신 중에는 호르몬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어. 이 시기를 잘 넘기면 다시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한현성은 고개를 숙인 채 답했습니다. 형, 난 그동안 진나영을 이해하려고 했어. 하지만 요즘 들어 더 이상 내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진나영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야. 우리는 한현성의 깊은 고민을 듣고 진심 어린 충고를 건넸습니다. 현성아, 이런 시기일수록 더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게 중요해. 너도 진나영도 서로에게 진심을 다해 이야기를 나눠야 해. 이걸 이겨내야 콩이도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어. 한현성은 우리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서 알 수 있듯 마음속에 여전히 풀리지 않은 고뇌가 남아 있었습니다. 형, 알겠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볼게. 하지만 정말 힘들어. 이 결혼이 맞는 선택이었는지 계속 생각하게 돼. 우리는 한현성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의 어깨를 더욱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현성아, 우리가 가족이니까 서로 힘이 되어주자. 진나영도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해. 우리가 서로 지탱해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 한현성은 우리의 말을 되새기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형. 내 말이 맞아. 진나영과 다시 대화해 보도록 할게. 우리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겠지. 진나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한진태를 찾아갔습니다.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한진태의 서재로 들어섰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한진태가 먼저 나서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진나영은 자신이 가진 마지막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진태는 진나영이 찾아오기를 예상이라도 한 듯이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진나영이 들어오자 한진태는 잠시 고개를 들었지만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결단을 내려주셔야 해요. 진나영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들재단은 한현성이 물려받아야 해요. 아버님도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한진태는 진나영의 요구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진나영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한진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영아, 네가 가진 게 뭔지 알고 있어. 하지만 그런 걸로 나를 협박하려는 건 현명한 선택이 아니야. 진나영은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님? 제가 그걸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한진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고 있다. 네가 25년 전에 내가 현우를 외면했다는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하지만 그게 네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진나영은 녹음기를 쥔 손을 꽉 쥐며 한진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이 녹음 파일 하나면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어요. 아버님이 그 아이를 일부러 외면했다는 게 밝혀지면 해들재단은 큰 타격을 입을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한진태는 진나영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나영의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알고 있다, 나영아. 넌 결국 한현성이 재단을 물려받기를 바라는 거잖아. 진나영은 냉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현성 씨가 후계자가 돼야 해요. 아버님도 그걸 원하실 거라고 믿어요. 생판 남의 핏줄인 현우보다는 아버님의 친아들인 현성 씨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맞잖아요. 한진태는 진나영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모든 걸 바꾸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 나도 현우가 소중하다. 진나영은 한진태의 말을 듣고 눈을 가늘게 뜨며 답했습니다. 아버님, 선택은 아버님 손에 달려 있어요. 이 녹음 파일이 밖으로 나가면 나뿐만 아니라 아버님도 모든 걸 잃을 수 있어요. 해들재단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으시면 현성 씨가 후계자가 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한진태는 진나영의 결단력과 무자비함을 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나영아. 내 요구를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더라도 그게 진정한 승리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진나영은 한진태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현성 씨가 그 자리에 오르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거예요.
한진태는 머릿속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를 먼저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신이 김마리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왔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생활을 소중히 여기며 정신과 의사로서의 삶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점을 이용해 우리가 해들재단의 상속에 관심이 없다는 확답을 받아내는 것이 한진태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한진태는 계획대로 우리를 만났습니다. 대화는 일상적인 안부로 시작되었지만 한진태는 서서히 대화의 방향을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야, 요즘 병원 일은 잘 되고 있니? 항상 환자들만 돌보느라 고생이 많지? 우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이 제게는 소중해요. 한진태는 우리의 말을 듣고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본격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야, 혹시 해들재단의 후계자 자리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니? 그 자리가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내 것이 될 수도 있지 않겠니? 우리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런 자리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자리는 준다고 해도 싫어요. 저는 지금 제 일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한진태는 우리의 확고한 대답을 듣고 속으로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예상대로군. 우리에게는 해들재단의 후계자 자리가 필요하지 않아. 한진태는 내심 기뻐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구나, 우리야.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나도 안심이 되는구나. 내가 지금처럼 네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저는 제 길을 계속하겠습니다. 해들재단은 현성이형이 이어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게요. 한진태는 우리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더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현성이만 설득하면 돼. 진나영이 원했던 대로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을 거야. 한진태는 마음속으로 계획이 착착 진행되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진나영과의 협상에서 얻게 될 결과를 생각하며 한진태는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한진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한마디 더 했습니다. 우리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난 언제나 네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게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우리의 표정에는 여전히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아버님. 저도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한진태는 속으로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 현성이만 설득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거야. 한진태는 마음속에서 계획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느끼며 남은 일들을 정리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진나영은 한진태에게서 전화를 받자마자 궁금함과 기대감이 뒤섞인 기분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진태는 예상대로 침착한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영아, 우리가 해들재단의 후계자 자리를 포기했다. 진나영은 순간 숨이 멎을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 진나영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게 해결된 거네요. 한현성이 후계자가 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한진태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용히 요구를 꺼냈습니다. 나영아, 내가 우리를 포기시켰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녹음 파일을 이제 삭제해줬으면 좋겠구나. 진나영은 그 말에 크게 고민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녹음 파일이 필요 없지. 목표를 이뤘으니까. 진나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당연히 삭제해야죠. 이제 현성씨가 후계자가 될 테니까요. 진나영은 한진태의 요구대로 녹음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파일을 삭제한 후에도 진나영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마무리되었다는 안도감과 성취감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한현성을 설득하는 것뿐이야. 그건 내가 맡으면 돼. 진나영은 자신감에 차서 한진태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현성 씨를 설득하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현성 씨를 잘 알고 있으니까 아버님은 이제 뒤로 빠져 계셔도 돼요. 한진태는 진나영의 제안을 듣고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현성이를 잘 설득해 주길 바란다. 나영아. 이제는 너에게 모든 걸 맡기마. 진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할게요. 현성씨가 재단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제가 모든 걸 할 테니까요. 진나영은 흥분된 마음으로 한현성을 찾아갔습니다. 한진태로부터 녹음 파일을 삭제한 뒤 이제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에 진나영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현성씨만 설득하면 돼. 진나영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한현성에게 다가갔습니다. 한현성은 진나영을 마주하자마자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진나영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현성씨, 이제 드디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형이 해들재단의 후계자 자리를 포기했다고 했어요. 이제 현성씨가 재단을 물려받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진나영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현성의 얼굴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진나영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형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형이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건데? 진나영은 당황했지만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현성씨. 아버님이 아주버님을 만나서 얘기하셨는데 아주버님이 그냥 후계자 자리에 관심이 없다고 했을 뿐이에요. 나한테 왜 화를 내는 거예요? 하지만 진나영의 해명에도 한현성은 여전히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이랑 또 짜고서 무슨 짓을 한 거지? 형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 리가 없어. 너희 둘이 또 무슨 음모를 꾸민 거야? 진나영은 답답한 마음에 한현성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현성씨, 제발요. 제가 한 게 아니라고요. 아주버님이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바라던 결과잖아요. 이제 현성씨만 재단을 물려받으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나 한현성은 진나영의 말에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도 재단을 물려받지 않겠어. 형이 그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겠어? 이건 다 잘못된 거야. 진나영은 한현성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며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현성씨,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차려진 밥상을 스스로 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이 모든 걸 포기하겠다고요? 한현성은 진나영의 말을 들으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이 날 이해해보라고 했어. 형이 얼마나 널 배려하려고 했는지 알아? 하지만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욕심을 부리면서 사는 건지 너란 사람이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해. 진나영은 한현성의 말에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성씨, 그게 나한테 할 소리예요. 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날 비난한다고요. 한현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진나영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난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너는 그걸 원하지 않잖아. 그래서 더는 너랑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리고 한현성은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진나영은 그 자리에 홀로 남겨진 채 차가운 공기가 방안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현성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진나영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현실이 진나영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한현성이 문을 박차고 나간 후 진나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정막이 가득 찼고 그 정막 속에서 진나영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절망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한현성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진나영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달려온 지금까지의 길이 갑자기 아무 의미 없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진나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거실로 걸어가며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진나영은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공허한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식탁 위에 있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고 그 소리는 진나영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모든 게 끝장났어. 모든 게. 진나영은 끓어오르는 감정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심장이 쉴 새 없이 뛰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진나영은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답답하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진나영의 몸을 급속도로 잠식해갔습니다. 이 모든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는 사실이 진나영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나영은 이 모든 고통이 자신을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현성씨,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진나영은 스스로를 억누르지 못한 채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고 시야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몸이 왜 이러지? 진나영은 잠시 의심했지만 곧 그것마저도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가는 기분에 사로잡혀 진나영은 스스로를 더 이상 돌볼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배에서 찢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진나영은 본능적으로 배를 움켜잡으며 몸을 굽혔습니다. 아, 아파. 작은 신음이 진나영의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통증은 점점 더 강해졌고 진나영은 혼란스러워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아래에서 무언가가 흐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나영은 손을 아래로 가져가 확인하려 했지만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눈을 내리자 하혈이 시작된 것을 확인한 진나영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뭐야? 진나영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공포가 머리를 지배했습니다. 안 돼, 절대 이럴 수 없어. 진나영은 다급하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이 떨리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 진나영은 본능적으로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진나영은 식은땀을 흘리며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쉴 새 없이 뛰었습니다. 제발 괜찮아야 해. 진나영은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긴장감 속에서 진나영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진나영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진찰을 받은 진나영에게 의사는 무겁고 냉정한 목소리로 결과를 전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유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진나영의 머릿속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유산. 내가 유산을 했다고? 진나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손을 배 위에 올려놓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진나영은 이 모든 일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진나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조차 허공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의사는 침묵을 지키며 진나영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진나영은 의사의 차가운 눈빛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것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진나영은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이 진나영을 사로잡았습니다. 한현성과의 갈등, 무너진 가족, 그리고 잃어버린 생명까지. 진나영의 모든 것이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 요즘 나 너무 힘들어. 한현성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나영이 너무 욕심이 많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우리는 조용히 한현성의 말을 들으며 그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기다렸습니다. 한현성은 진나영의 본성을 드러내고 싶었지만 우리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진나영이 우리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유전자 조작까지 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무게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형, 진나영이 나를 후계자로 만들려고 너무 많은 걸 희생시키려 해. 이젠 정말 못 견디겠어. 그 욕심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 한현성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한현성의 말을 들으며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진나영이 수지에게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나영의 본성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한현성이 처한 상황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한현성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현성아,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진나영의 본성도 알고 그게 내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도 이해해. 하지만 지금 아기가 있잖아.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네가 책임감을 가져야 해. 우리의 말은 부드럽고도 단호했습니다. 한현성의 고통을 이해하면서도 그가 짊어져야 할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한현성은 우리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형, 알겠어. 하지만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진나영이 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만 계속 이렇게 참고 살아야 하는 걸까? 우리는 조심스럽게 한현성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현성아, 지금은 네가 중심을 잡아야 해. 진나영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가족을 위해 이 상황을 이겨내야 해.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한현성은 우리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 깊이 결심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현성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한현성은 전화를 받아들고 상대방의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나영이가 하혈했다고? 지금 산부인과로 실려갔다고? 한현성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급히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형, 나영이가 위험한 것 같아. 병원에 가봐야 해. 한현성은 당황한 채로 급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한현성을 따라 나섰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한현성은 급히 진나영의 상태를 확인하러 뛰어갔습니다. 마음속에는 공포와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한현성은 진나영이 안전하기만을 바라며 숨이 턱에 차오를 정도로 병원의 긴 복도를 달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의사에게서 들려온 소식은 한현성의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한현성 씨, 유감스럽게도 콩이를 잃었습니다. 한현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산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콩이를 잃다니. 내 아이를. 한현성의 머릿속은 혼란과 비통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진나영의 반응은 한현성을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진나영은 병상에 누운 채로 한현성을 노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우리 콩이가 이렇게 된 거라고. 한현성은 진나영의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뭐라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한현성은 진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콩이를 잃은 고통이 너무나도 컸던 한현성은 이 상황에서 진나영이 자신을 비난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당신 말 안 들어서 콩이를 잃었다고? 한현성은 진나영의 말을 되새기며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진나영이 보여준 끝없는 욕심과 비이성적인 태도가 한현성의 인내심을 한계로 몰아넣었습니다. 진나영, 제발 정신 좀 차려. 콩이를 잃은 건 당신 욕심 때문이야. 너무 큰 욕심을 부리다 결국 제어할 수 없게 됐잖아. 그걸 아직도 몰라? 한현성의 목소리에는 억제할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나영의 무책임한 태도가 한현성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진나영은 여전히 자신이 옳다는 듯이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당신 잘못이야.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줬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한현성은 진나영의 말을 들으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나영의 끔찍한 인성에 대해 더 이상 눈 감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현성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진나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나영, 당신 정말 끔찍한 사람이야. 이제 더는 못 참겠어. 한현성은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변호사를 보내 이혼 소송을 진행하겠어.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할 이유가 없어. 진나영은 한현성의 이혼 통보에 경악했습니다. 뭐라고?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혼이라니. 이게 다 당신 때문인데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한현성은 더 이상 진나영의 말을 들을 수 없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진나영의 울부짖음이 뒤에서 들렸지만 한현성은 그 모든 것을 차단한 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 한현성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남아있는 애정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한현성이 떠난 후 진나영은 병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나영은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현실 앞에서 무력하게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불러온 파국을 마주한 진나영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진나영의 삶은 이제 완전히 붕괴되었고 남은 것은 차갑고 쓰디쓴 고통뿐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